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료안지와 닌나지 두 개의 사찰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름만 들으시면 생소하실 텐데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금각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니까 함께 들려보기 좋은 곳이고, 특히나 료안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정원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거든요. 갸레산스이란 정원이 있는데 어떤 곳인지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거기가 실내라서 내부 촬영이 되는지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일단은 료안지와 닌나지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네, 금각사에서 료안지까지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는 있는데 한 1점 몇 킬로 정도 걸어야 되는데 이 날씨에 웬만하면 버스를 타야죠. 네, 저 여기 교토에서는 계속 제가 3일권 요 간사이 스루 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패스권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오늘도 교토를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교토에서의 대부분의 버스는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료안지에서 입구로 들어와서 바로 정원 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원이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반적인 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화살표에 보면은 락 가든이라고 써 있죠. 요거 이제 갸레산스이 정원을 영어로 표기한 거거든요. 저 락 가든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걷기 좋은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락 가든은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거는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료안지는 그래서 그 갸레산스이 정원 락 가든, 자꾸 락 가든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로그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름인데,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가는 길 자체도 예쁘고, 여기 주변에 보면은 연못이 있죠. 연못 구경하면서 여기 연못을 또 한 바퀴 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경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셨던 금각사가 탁 트인 그런 느낌이라면은 여기는 왠지 작은 숲속에 있는 그런 사찰 같아 보이죠. 실제로 입구에 들어와서부터 사찰까지의 건물의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찰까지는 이 숲길을 따라서 화살표만 잘 따라가면 어렵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금각사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관광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히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멘트를 치기가 다소 좀 부담스러워요. 왠지 사찰에서 조용히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실제로 제가 좀 이따가 그 갸레산스이 정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멘트를 못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빙을 하거나 자막을 달거나 뭐 그렇게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만큼 고요하고 정숙이 필요한 정원입니다. 네, 갸레산스이 정원으로 들어간 입구입니다. 옛날식, 그 교토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옛날식 그런 건물로 되어 있죠. 들어갈 때 신발은 벗어야 되고요. 여기서 아마 티켓 검사를 할 겁니다. 이런 느낌의 저런 장소니까 제가 들어가서 멘트 치기가 부담스러워요. 아마 말은 못하지 않을까. 간단하게 찍고 영상 보여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료안지는 1450년에 귀족 후지와라 별장을 개조해서 만든 사찰입니다. 금각사와 마찬가지로 온인의 난때, 그리고 1797년 화재로 건물 상당수가 소실되고 이후 새로 지은 건물도 있지만, 사실 이 료안지는 역사와는 별개로 앞서 소개했던 락가든, 갸레산스이 정원 하나 때문에 이 사찰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갸레산스이 정원은 약 247제곱미터 면적의 흰 모래 정원에 15개의 돌이 올려져 있어요. 근데 이 정원은 15세기 선종 전파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식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연못이나 나무는 없죠. 모래 위에 15개의 돌과 바닥의 하얀 모래는 우주를 표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고요한 정원 앞에서 많은 관광객들은 앉아서 이 우주를 표현한 정원을 보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리고 뭔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도 알려져 있죠.
15개의 돌은 정원 밖 어디에서 보더라도 15개의 돌이 한 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물론 잘 찾아보면 15개의 돌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돌을 배치함으로써 인간은 우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고, 불완전한 모습일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만족하라는 의미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참선하여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는 선종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법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료안지 갸레산스이 정원 락 가든 어떻게 보셨나요? 간단하게 설명이랑 좀 드렸는데, 저는 이제 느낌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굉장히 신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의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양, 어느 동남아 여러 군데 정원을 가도 이런 형태의 정원은 보기가 다소 좀 어렵습니다. 물 하나 없고, 그리고 이제 돌과 자갈만으로 이루어진 모래를 쫙 해가지고, 게다가 그 모래들로 그 실제 물과 그런 산 이런 것들을 꾸며놓은 거예요. 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정원인 거죠. 이런 형태의 정원은 사실은 일본에 밖에 없지 않을까. 만약 다른 나라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봤으니까 전부 다. 근데 이런 형태의 정원은 아마 일본에 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사실은 이런 갸레산스이 스타일의 정원은 여기 료안지 말고도 일본 곳곳에서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독특한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있잖아요. 여행을 왔을 때 몰랐던 것 혹은 못 봤던 것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롭게 느껴지거든요. 료안지는 제가 10년 만에 오는데 10년 만에 와도 신비롭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그냥 가만히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정원을 쓱 바라보고만 있어도 옆에서 누가 떠들든 시끄럽게 굴든 뭔가 좀 마음적으로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꽤나 독특한 경험이 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금각사에 오셨는데 료안지 정도는 같이 오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멀지도 않고 버스로는 10분이면 또 오는 곳이니까 그렇게 이동하셔가지고 와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서 이제 돈을 내고 600엔을 내고 들어왔는데 여기 또한 그렇게 아깝지 않은 장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원을 보고 난 후에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이 다릅니다. 나가는 길은 이렇게 연못을 한 바퀴 쭉 돌면서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책하기 참 좋죠. 대신에 나무들 때문에 네, 연못이 좀 가린다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은각사처럼 단풍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 시즌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계시면 한참 춥겠지만 지금은 9월이거든요. 한창 더워요. 그래서 이제 낙엽이 지는 시즌에 오시게 되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경치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또 사람도 엄청 많겠죠. 네, 지금까지 간단히 료안지를 돌아봤습니다. 료안지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도 여기는 진짜 인상 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보셨던 금각사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장소였다고 생각한다면은 여기는 되게 소박하면서도 뭐랄까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될 수 있는 그런 명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면서 물소리, 새소리 들으면서, 그리고 또 갸레산스이 정원의 그런 독특한 아름다움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보시는 건 어떠실까 싶습니다. 금각사 오셨다면 꼭 한번 같이 들려보시길 권장을 해요. 이제 닌나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기는 오무로 닌나지입니다. 료안지에서 걸어오려고 하면은 한 600m 정도를 걸어야 하고, 버스로 오게 되면 세정거장이에요. 계속 저는 패스권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버스 타고 왔고요. 여기 뒤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닌나지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닌나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객들이 료안지보다 더 많이 안 오는 곳이긴 해요. 저도 그래서 여기를 들릴까 말까 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경유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닌나지의 모습도 잠깐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닌나지의 모습은 료안지나 또 이제 킨카쿠지, 금각사와는 또 다르죠. 굉장히 탁 트여 있고 넓은 사찰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또 무슨 날인지 뭔가 정면에서 또 공사를 하고 있네요. 뭐 닌나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입구 있죠. 이쪽 입구로는 이제 유료로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티켓팅을 하고 들어가야지 되는데요. 저는 여기 유료 정원은 이번에는 안 갈 겁니다. 나중에 제가 닌나지 나오면서 여기서 예전에 갔다 왔거든요. 여기서 찍었던 사진을 한번 또 슬라이드 쇼로 간단하게 보여드려서 분위기가 어떤 곳인지 정도를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닌나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료안지도 그렇고 닌나지도 그렇겠지만 사실은 어디 가든 단풍은 쉽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나무들이 듬성듬성 심어져 있어서 사실상 료안지만큼의 단풍 경치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벚꽃 나무들이 한 줄로 쫙 서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봄에 오면 훨씬 더 예쁩니다. 그런 점도 알고 보시면 좋겠죠. 가을에는 료안지, 봄에는 닌나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사실 저는 봄에도 료안지 벚꽃이 없는 건 아니고 가을에도 이제 닌나지 단풍이 없는 건 아니니까 기호에 맞게 오시면 좋지 않으실까요? 아니면은 둘 다 오세요.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단지 지금 정면에 공사가 계속 눈에 밟히는데 이번 여행에서도 계속 공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네요. 우연찮게. 네, 닌나지에서 가장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건축물은 저 가운데 본당도 좋지만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거대한 목탑입니다.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탑이고요. 굉장히 크죠. 이게 36m쯤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네, 오중탑인가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좀 봐야겠어요. 여기는 오셔가지고 꼭 사진 한 장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크거든요. 이 목탑의 이름은 고조토라고 써있네요. 근데 이름은 이번에 와서 알았네요. 굉장히 높고 16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야, 이것도 꽤나 오래됐다 그쵸? 나무들의 결이나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오래돼 보이긴 합니다.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그리고 높기도 엄청 높고 참고로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으로도 이렇게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사찰을 한 바퀴 돌면서 구경하시기 나쁘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사찰의 입구에는 이렇게 등을 담은 작은 이게 구리죠. 구리로 만든 탑이 하나 보이고 요 앞에 보이는 게 본당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사찰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사찰의 건물에는 금을 잘 안 쓰죠. 이제 내부의 뭐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금 색깔을 볼 수 있겠지만 건물 외쪽으로 금색을 쓰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일본의 사찰들은 은근히 금을 좋아하나 봐요. 애당초 금각사는 금색이었고 여기도 보면은 금박으로 건물이 장식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죠. 그걸 제외한다면은 기와로 만들어진 뭐 본당, 한국의 건물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죠. 좀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차이점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은 뭐 나쁘지 않게 구경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네, 닌나지 내부에 있는 건축물들은 전반적으로 1600년도에 지어졌다고 쓰여 있네요. 네, 저도 이번에 와서 알게 됐네요. 아까 보셨던 금색이 들어가 있는 금당, 본당도 그렇고 목탑도 그렇고 대부분 다 160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겠고 더불어서 이런 건물 하나하나가 다 중요 유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본당 같은 경우에는 국보급에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여기 닌나지에 있는 건물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국보급의 어마어마한 건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대단한 곳인데 의외로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료안지 오셨을 때 여기도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료안지에서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다가 패스권, 아까 제가 타고 왔었던 그 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권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간사이 스루패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신다면은 금각사, 료안지, 여기 린나지까지 세트로서 묶어서 와도 이제 교통비가 추가로 들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린나지 한쪽에 있는 유료 정원, 이쪽에서 티켓팅을 하고 정원을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가보시길 권장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안 가볼 거고요. 이 안쪽 정원에 대한 건 제가 예전에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걸 슬라이드로 좀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에 대한 사진 함께 보시죠. 네, 지금까지 료안지와 린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료안지와 린나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각사, 은각사, 청수사에 비하면은 좀 덜 알려진 장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 장소도 아닙니다. 금각사에서 가깝긴 하지만 금각사까지만 보시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시간적인 여유와 그리고 이제 패스권 같은 교통에 문제가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저는 여기 료안지와 린나지도 한 번쯤 들려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마다 사찰만의 매력이 있고 그 사찰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 오셔가지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시는 건 어떠실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다 같은 사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찰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 사찰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시면 더더욱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